네, 안녕하세요. 내부신장 옥추 15부 길답 시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전에 그 저주를 거는 법, 저주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혹시 이 옥추 15부로도 저주를 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저주,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땜이죠. 딱 봐도. 그런데 옥추경은 뭐라고 했죠? 이 십자천경 자체, 십자천경은 삭사경. 우리가 보통 뭐 삭힌다라고 하잖아요. 사땜을 그냥 흩어져서 완전히 삭혀서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이 사땜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 형성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거 질문 들어왔을 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명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주를 건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프록시를 구해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다음에 여기에 못으로 막 너 죽어 막 그렇게 뭐 못을 찍는다던가 뭐 이러면은 그냥 이거 수준 낮은 저주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보통 뭐 저주 대행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런 식 가볍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떤 이 부정적인 영적 존재를 불러요. 뭐 어둠의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둠의 뭐 부정적인 영적 존재를 불러서 얘한테 이 영적 존재로부터 그 기운이나 뭐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뭐 살을 날린다, 뭐를 한다, 그런 것들처럼 살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휙 날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저주에 해당이 되거든요. 뭐 이런 개념들이 있죠.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요 개념 여기까지는요, 실질적으로 저주를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업계에서는 요거를 그냥 굉장히 좀 기본적인, 1차적인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이 저주라는 것들을 다 숨기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왜냐면은 쉽게 풀 수 없게끔 뭐 숨기는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업계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개념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요. 개념이라는 부분들은 저주의 메커니즘과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부터 전략을 짜고요. 여기에서의 어떤 전술을 쓰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가 저주 테크닉이에요. 이때가 저주 테크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어떻게 짰냐에 따라서 어떤 저주를 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도저히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뭐 어떻게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상담 일을 하시고 사주를 보시고 뭐 자미두수를 하시고 점성술을 보시는 분들은 좀 아는 개념이 있어요. 가재 또는 허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물운이 들었는데 가짜 재물운이 들었다 라고 해서 돈 벌 일인 줄 알았는데 네 재산을 홀라당 까먹는 일이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땐 파재운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왜냐면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일이고 재물운이 드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재물운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서 파재로 이끌어지는,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소모성 어떤 재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들도 있고 뭐 개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를 그냥 우리는 허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배운 쪽에서는 이제 허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허황된 재물이다, 뭐 가짜 재물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운을 던져주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저주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욕심이 없었다면, 근데 이거는 저주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왜냐면은 저주를 하려면, 아까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의 영적 존재가 있어가지고 살이 있어요. 살을 얘한테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을 잡아야 되죠. 그럼 나도 쟤한테 똥을 묻히려면 내 손에도 똥이 묻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참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약간 추선도가 높고 뭔가 막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내 손에 똥을 묻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간 이거를 눈앞에서 눈을 속인다, 약간 함정카드 발동하듯이 막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전술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아까 전에 1차원적이라고 했잖아요. 요 한 단계만 딱 뭐라고 해야 될까, 요 스테이트만 딱 넘어서도 전혀 다른 구조가 펼쳐진다는 거죠.
근데 실제 제가 이 뭐 저주나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요 스테이트를 한 단계만 넘어갈까요?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개인 수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그냥 뭐 뭐랄까요? 이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저주는 작동한다. 저주는 작동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성립이 되어 있죠. 그럼 저주가 작동 안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허황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디펜스 한다라는 개념 중에 요 파트들을 활용해서 영적으로 디펜스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어차피 저주가 됐건 뭐나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마음에 울체된 집착, 욕심, 욕망에 의해서 전부 다 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평소 하실 때 정화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화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정화라는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요. 먼저 이거 설명드리고, 정화라는 개념이 우리는 뭐 여기 맑은 빛이 내려와서 빛의 샤워로 깨끗이 씻어졌어요. 뭐 이런 것들을 정화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요거는 정화가 아니죠. 요건 정화가 아니고, 이때의 정화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놓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양에서는 생기라는 개념이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생기라는 물질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쓰임이에요, 작용. 기라는 뭔가가 있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하여튼 이 기가 울체됐다. 그러면은 살기가 되고요. 기가 순하게 흘렀다. 그러면은 생기가 돼요. 이거를 한의학에서 막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가 막히면 병이 들고, 기가 통하면은 병이 낫는다. 그래서 불통, 즉통,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불통되면 병이 나고, 그리고 통하면 병이 낫는다. 아프지 않다. 그래서 통즉통, 불통즉통. 그래서 통하면 아프지 않고, 그리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통증이 있다. 약간 그런 식 개념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운이 울체되면 살기가 된다는 거예요. 원한이 흐르면 생기가 되고, 이게 단순히 한의학뿐만 아니라요, 동양에 있는 어떤 풍수 아시죠, 여러분들? 풍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집에 기운이 많이 쌓여서 못 나가. 그럼 썩어요. 그러면은 살기가 돼요. 그러면은 순환되는 게 정말 좋은 거군요.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나가. 그러면은 모이는 게 없어. 그러면 이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적당한 밸런스, 조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집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집에 환기가 너무 잘 되는 창문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기운이 안 모여요. 그렇다고 창문이 아예 없어. 그러면은 이제 기운이 썩겠죠.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보는 것들이, 조화로움을 살피는 것들이 양태풍수에 해당하는, 집풍수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 집뿐만 아니라 몇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음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본 그런 내용이고요. 왜 말씀드렸느냐, 내가 어떤 전반적으로 기운이 조화로운 상태가 되면, 즉 박힌 것이 없고 흘러간다면, 저주도 온다 하더라도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뭔가 작용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작용이 있을 뿐 그냥 스쳐 지나가요. 누군가가, 왜 우리 그런 이야기 있죠? 야, 이 엑스게스 같은 놈아 하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들었어요. 듣고 하고 넘어갔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아무런 타격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격감이 없으면은 이거를 말한 사람이 허무해지면서 오히려 이거를 말한 거를 옆에서 들었던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가, 야, 쟤도 저런 입이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막 더티해? 오히려 이 말한 사람이 더 충격이 온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사람이 그 무엇인가 들어와도 머물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러한 정화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러한 정화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이것만 거의 뭐랄까요, 이렇게 좀 오랜 기간 트레이닝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는요. 근데 일단 이것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요,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거를 찾으신 다음에 요것만 놓아줄 수 있어도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타 프레임이라고 해요. 거대한 어떤 내 삶에서의 큰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가 강박 또는 뭐 약간 이게 뭐가 되면 나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만 해. 나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돼. 그런 다음에 돈을 계속 벌어왔는데도 집에 한 20억이 있어. 근데 아니야, 나는 돈을 벌어야만 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거의 가장 대표적이라기보다 약간 되게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연애 가고 싶어. 이쁜 애랑 사귀고 싶어. 어떤 남자애가. 그래가지고 이쁜 애랑 사귀고 연애를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네? 그래서 알바를 했어. 매그노 뭐 딱 들어갔어. 패스트푸드 어딘가 매그노 이렇게 들어가서 딱 일을 했어. 감튀를 열심히 튀기고 해서 알바를 열심히 딱 했는데 여기에 돈을 조금씩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빨리 나는 연애를 하고 싶어. 연애를 빨리 해야 되니까 돈을 더 모아야 돼라고 했는데 여기에 똑같은 알바생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알바생이 딱 들어왔어.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이상형이야. 이상형이 딱. 그리고 얘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생소하잖아요. 얘한테 막 치근득대면서 알려달래. 근데 나는 빨리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얘가 아니 나는 연애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무시해야 돼. 아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고요 이게. 그냥 여기서 잘해. 어차피 알바잖아. 사내 연애도 아니 사내 연애인가? 여하튼 우리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짝짝꿍 좋을 일들이 있는데 나는 정말 반드시 돈을 벌어야만 해. 왜? 연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애랑 사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만 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애가 나타났는데 쟤랑 사귀면 안 돼. 미뤄야 돼. 이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대다수 삶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걸 터널시아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거에 빠져들게 하는 게 저주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저주는 정말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죠. 진짜 하라고 해요 해도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즉 타격감이 없어요. 저주가 때리려고 했는데 여기 쓱 피했어. 찍어서 빠져. 화나니까 저주를 권해한테 다시 가는 거지. 살을 보냈는데 살이 막 쫙 가는데 목표물을 향해서 가는데 목표물이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목표물이 없는데 보낸 애한테 다시 돌아가서 걔 없어 하고 얘한테 이제 달라붙는 거죠. 보낸 애한테. 이거를 이제 내 공을 안 들이고 저주를 되돌린다는 환저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되돌린다. 근데 그거의 기본이거든요. 물론 이거를 실제 이 업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매일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단순하게 이 메타프레임 이의식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 수준에서의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파트들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게 실제 이제 그 주저반, 그러니까 이 저주를 푸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본 소양이죠. 마치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침에 복싱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러닝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기본이니까 줄넘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것처럼 이거를 전업을 하는 분들도 이것이 기본으로 이러한 트레이닝과 이러한 훈련들 이런 것들을 그냥 거의 숨 쉬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개념이 없죠. 근데 당연한 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자, 마치 세수를 하듯이 그냥 일어나서 당연히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양치하고 자잖아요.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할 수도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매일매일 하던 사람은 하루 빼먹는 거지 이틀 빼먹진 않잖아요. 그리고 틈날 때 좀 간단히 입이라도 헹구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뭔가라도 한다고요. 약간 이런 것들이 전부 세팅된 게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십자천경 영태 또는 이제 옥추시법으로 이 저주를 거는 법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르게 보면요. 그 사람에게 희망 고문을 일으킬 만한 뭐를 하면 그게 또 다른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천사의 저주, 악마의 축복.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선생님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것들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게 좀 굉장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동결시키고 삶 옥죄이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즉 삶에 있어서의 소소한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요즘에 뭐 인터넷 짤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월 뭐 중소기업 뭐 저거 이야기하고 뭐 월 수입이 월급이 뭐 3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거지인가요? 이 사람 뭐 굉장히 가난한가요? 현실에서는 300만 원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는 혼자서 하는 데는 충분히 뭐 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이게 어디 뭐 거기 간다던가 뭐 다른 SNS 특정 거기만 가면은 베네수엘라급 거지가 되는 거죠. 300조차도요. 뭐 거기에는 뭐 500도 부족할 거야 아마. 그 상태로. 얼마 전에 두바이 초콜릿 다 먹어야 된대. 뭐 카페 가보니까 두바이 초콜릿 팔아. 근데 요만한 거 진짜 실사에서 손바닥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7,000원에 팔더라고요. CU 편의점에서 그냥 대량 생산하는 거 뭐 이렇게 두바이 초콜릿 4,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못 먹어보면은 와 세상에 정말 빈곤 애들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그래서 최소한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좀 먹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마카세 기본. 좀 비싼 오마카세 뭐 서울에서 뭐 몇 군데 있는데 한 2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데들 뭐 오마카세 뭐 디너로 이렇게 하면 23만 원 하나요? 요즘에 23만 원 하나? 뭐 그 정도 하는 걸로 30만 원 하나요? 뭐 그렇게 뭐 런치만 해도 뭐 15, 18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못 먹으면은 뭔가 제대로 문화생활 못 즐기는 것처럼. 콘서트 최소 R석, S석은 받아주자. R석은 가야지 뭐 그래도 콘서트 보는 느낌 나지 해가지고 한 30만 원. 그 정도는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화생활을 해야 뭐 뭔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막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런 문화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 좋죠 진짜. 좋아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빈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그 정도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몰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몰아간다라는 게. 마치 그것처럼 이거를 이제 천사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희망 고민이라는 게 여기에서 뭐가 있을까요? 뭐 이래저래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나이 한 10년 동안 딱 봐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거의 한 15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준비를 해서 35살인데 공무원 9급을 합격을 못했어. 그러면은 돈을 버는 게 맞거든요, 원래? 근데 학도의 선불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했으니까 1년만 더 해봐. 그럼 이제 취업 시기를 완전히 놓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는 있지만. 근데 이거를 충분히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술사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 남자가 원하는 대로 온다고 해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돈 주니까 해달라는 다 해준다? 글쎄요, 그거는 그냥 술 파는 사람이요. 술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뭐, 그래, 음식이라고 하죠. 고칼로리 음식이라고 하죠. 먹으면, 음료수라고 하죠. 어떤 음료수? 음료수보다 탕후루라고 하죠. 탕후루인데, 저 사람이 당뇨병 환자라는 걸 알아. 근데 계속 달라고 계속 주는 거예요. 뭐 탕후루가 뭐 문제 있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향 정신적 음식도 아니고 그런데 이 당뇨병 환자한테 위험한데 아니면은 당뇨 직전인 사람한테 그냥 무작위로 그냥 파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라는 거 알고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그거 주의한다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돈 주니까 그냥 무조건 파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이거는 약간 이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이 순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한다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는 잘못한 건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잘못한 건 없지만 원망 살기는 쉽거든요.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은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는 불합리함이 많이 일어나요. 이해 안 가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별을 할 때에도 안전 이별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왜 뭔가 누군가와 멀어지고 싶으면은 야 우리 이제부터 절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서로가 타격감 없이 저 사람이
뭔가 교류를 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하고 나서 헤어져야 한다. 즉,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싸우지 말고 교류를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좀 더 순한 이별이다. 물론 그 시간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마치 이런 것들 선택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에. 근데 이게 못 참겠다. 나 하고 속 터서 못하겠다.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절교!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마상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상 때문에 괜히 뭐 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처럼 이것도 탕후루를 팔고 안 팔고, 우리 뭐 자유경제사회에서 뭐 전혀 문제될 건 없죠. 경제 부분에서 뭐 전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뭔가 이런 문화, 교류라는 부분들에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더 좋다면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하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단 그렇게 해서 돈이 좋아서 선택을 했다. 그러면 불평불만하면 안 되죠. 불평불만하면 그건 내노란 뿌리죠.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선택에 대한 감수 책임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드렸듯이 이 옥추 15부를 통해서 뭔가 저주를 한다라는 방법이 약간 그 관점을 좀 다르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뭔가 하는 것들도 없지는 않다. 근데 이게 참 정말 묘한 애매한 경계예요. 이 경계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건 자신의 어떤 선의 문제거든요. 얼마만큼의 바운더리로 세상을 대하고 그거에 맞서 살아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옥추 15부로 저주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아는 그 저주와 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면 그 우리라는 거는 보편다수가 일반적으로 아는.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에서 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거를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것이 무리가 없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게 좀 약간 기대와는 다른 어떤 그 답변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좀 진지하게 좀 뭔가 이런 연패뿐만 아니라 뭐 타로나 사주나 그런 걸로 상담을 하실 분들, 또는 이거를 통해서 뭐 처방까지 하신다면 더더욱이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한 번쯤은 내 역량, 나의 선택, 나의 전략, 나의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내부신장 옥추 15부 저주가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